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의 뜻과 그 성질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로그가 상용 로그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전자 계산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 공학용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에서 단축키 여기 로그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로그라는 단축키는 밑이 1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생략이 되어 있는 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용 로그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수를 배웠고요. 전 시간에 로그를 배웠죠. 지수와 로그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10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10의 5제곱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거듭제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그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기호화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일반화하면 10의 x제곱이 있어요. 10의 x제곱을 어떻게? 자, 진수 n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밑이 10이고 진수가 n. 자, 이게 x가 됩니다. 그쵸? 즉 10의 5제곱, 즉 거듭제곱 5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구했다? 로그 10의 n이 5가 되는 그런 n을 찾는 거였죠. 이 5 자리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거듭제곱이 다양하게 무한히 큰 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밑이 10인 로그예요. 밑이 10이다. 그때 이 10을 생략을 할 수 있다. 즉 아까 말했던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로그라는 기호는 밑 10이 생략되어서 그냥 로그 n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교과서를 본다고 하면 확인학습 간단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1000이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1000은 로그 10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거듭제곱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10. 즉 값이 뭐가 나와요? 3 이렇게 간단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본다고 하면 분수가 되는 경우 진수가 분수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된다? 0.01일 경우는 10의 거듭제곱꼴 즉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거듭제곱이 앞으로 꺼내주고 결국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엄청. 상용 로그를 배우는 의미나 활용 방법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그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 아니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내신 관리에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상용 로그를 왜 배우는지 알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 문제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에너지의 양은 리터 규모로 나타내는데 발생된 에너지를 E라고 한다. 자, E가 뭐다? 에너지. 그리고 리터 규모를 라지 M이라고 한다. 리터 규모를 라지 M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문자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에너지를 E라고 했고요. 우리가 E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터 규모를 라지 M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첫 번째, 리터 규모가 7.8이라고 했다. 그때 7.8일 때 그때 E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에너지 값. 발생된 에너지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공식 그대로, 이 공식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대입해 줘 봅시다. 로그 2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7.8 계산만 해주면 되죠. 계산해주면 23.5가 나오므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에너지는 뭐다? 10의 23.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경주에서는 1978년에 관측한 시작 이후로 역대 최고 규모인 지진이 리터 규모 M이 뭐다? 5.8이다. 이때 발생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때 발생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똑같아요. 1번 문제하고. 뭐일 때? M이 5.8일 때. 그때 E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요. 12.8 더하기 1.5 곱하기 5.8. 자, 이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20.5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발생된 에너지는 뭐다? 10이 지금 생략이 돼 있잖아요. 10의 20.5제곱. 20.5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거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보면 읽어보시면 괄호 1은 괄호 2에 몇 배인가 이것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1번은 2번에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대로 자 10의 23.5 그리고 분모는 10의 20.5 대입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이렇게 풀어서 결국 몇 배이다? 수마트라에서 발생된 지진의 에너지는 발생한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이다? 1000배이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상용 로그의 활용 들어갈게요.
제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중단원에 있는 문제예요. 심화 문제로서 사진기에는 렌즈를 통하여 필름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인 조리개가 있어요. 어느 사진기에서 필름에 도달하는 빛의 양의 척도를, 자, 양의 척도를 뭐 S라고 한다. 그 S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조리개 개방 수치를 F라고 합니다. 이때 빛의 양의 척도가 3일 때, 그걸 처리할 3일 때, 시리가 옆에서 대답을 잠깐 했고요. 빛의 양의 척도가 3일 때 조리개 개방 수치를 A라고 하고요. 빛의 양의 척도가 3일 때 조리개 개방 수치를 B라고 합니다. 그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단 로그 3.98은 0.6이다. 이게 힌트예요. 항상 수학 문제에서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빛의 양의 척도가 3일 때, 자, 뭐가 3일 때? S가 3일 때. 그때 풀어보시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죠. 3분의 20 로그 그때의 조리개 개방 수치가 뭐라고 했어요? A. 자, 이게 1번식이에요. 풀면 어떻게 돼요? 뭐 양변에 20분의 3을 곱해서 풀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먼저 써줄게요. 빛의 양의 척도가 뭐일 때? 7일 때. 그때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A분의 B잖아. 그치? A분의 B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일단 로그 A분의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A분의 B를 구합시다. 알겠죠? 자, 로그 A분의 B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빼기가 되죠. 로그의 뺄셈으로 나타내지고요. 자, 로그 B에서 로그 A를 뺐어요. 그러면 2번식에서 왠지 1번식은 빼면 될 것 같잖아. 그쵸? 근데 둘 다 3분의 20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한번 빼줘 볼까요? 자, 이거랑 이거는 지금 같은 게 아니고요. 위아래는. 자, 일단은 곱해서 한번 빼줘 봅시다. 곱해서 한번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는 뭐가 돼요? 4 곱하기 3분 잠깐만요. 4 곱하기 20분의 3 이렇게. 그래서 5분의 3 0.6이 나오죠. 따라서 A분의 B는 어떻게 돼요? 밑이 10인 로그니까 10의 0.6제곱. 그 다음에 아까 힌트 있었잖아요. 이 힌트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자리와 그리고 이 자리가 바뀔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 자리 교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 3.98이 나오죠. 자, 문제가 심화 문제고 어려워 보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갑시다. 자, 어떤
예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른 데에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얘도 똑같아요. 문제 푸는 유형은. 어떤 광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 자,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놓고요. 그리고 감각 강도는 뭐로 놓는다? 로그 D 제곱분의 H 이렇게 놓는다. 그때 감각 강도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공식 감각 강도가 3일 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는, 자, 이때 첫 번째 거리를 우리가 D1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니까 D1이라고 놓고, 그리고 감각 강도가 1일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감각 강도가 1일 때는 광원으로부터 몇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D2라고 놓을게요. 자, D1이 D2의 몇 배인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D1, D2. D1을 D2로 나눈 이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풀이를 미리 넣어 놓긴 했는데, 자, 첫 번째 식은, 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운다? D1에 관해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시켜준 식이고요. 이 공식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D2를 구해야 되는데, 감각 강도가 1일 때 그때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뭐를 이용한 거예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거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 꼴로 나타내 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D2분의 D1인데, 일단 여기 보면 D1의 제곱 그리고 D2의 제곱이 있잖아. D1의 제곱분의 H가 1000이고요. 그리고 D2의 제곱분의 H가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다? D2분의 D1이니까 일단 그 제곱부터 구해보자. 그러면 D1의 제곱은 뭐? 1000분의 H. 그리고 D2의 제곱은 뭐? 10분의 H. 얘를 이용해서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을 먼저 구하면 100분의 1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몇 배인지 구하고 싶은 것은 양수여야 되니까, 따라서 D2분의 D1은 뭐다? 10분의 1이겠죠.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전에 상용 로그의 지표와 가수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개정이 돼서 수학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그 용어가 사라졌지만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상용 로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먼저 살펴볼까요?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로그 값도 다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고 하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0.3010 그리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0.3010 이렇게 같다고 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합쳤을 때 만약에 로그 x제곱이 2.3010 그리고 로그 x가 0.3010이면 두 로그를 빼주면 그 차가 정수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을 다시 보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소수점 밑에 숫자의 배열이 같다. 뭐 소수점 밑에라는 뭐 단어보다는 그러면 숫자의 배열이 같다 라고 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더 풀어보면요.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지울게요. 두 로그 값의 차이는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소수 부분이 같다. 즉, 두 로그의 차는 정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요. 문제를 더 이제 풀어보면 그대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로그 x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2 로그 x지. 그리고 빼기 로그 x. 그대로 풀면 로그 x. 끝이에요. 자, 이 로그 x가 뭐가 나와야 된다? 정수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항상 모든 수학 문제는 힌트가 있어요. 자,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이거를 이용을 해요. 조건에서 x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0보다 작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상용 로그를 취해 주세요.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로그 10은 1이고요. 로그 100은 2니까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결국 자, 로그 x는 정수라고 했어. 근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 그런 것을 만족하는 로그 x 값은 뭐다? 1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 값이니까 x는 뭐예요? 10이겠죠? 10의 1승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너무 쉽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쵸?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문제는 뭐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면 더 많이 다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유형을 한번 만약에 살펴본다면 첫 번째 만약에 로그 A 이렇게 진수가 A일 때 로그 A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정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N 그리고 소수 부분을 대부분 알파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뭐와 뭐 사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로그 A는 알파 플러스 N,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문제 푸는 유형을 살펴본다고 하면 정수 부분이
n자리이다.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 첫 번째 진수죠. 진수 a가 그 아까 정수 부분이 n자리라고 했는데 그 n-1제곱 10의 n-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의 n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변에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수가 앞으로 꺼내져서요. 결국 로그 a는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음으로 세 번째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된다? n-1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만약에 로그 a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정수 부분이 n자리인 수 a는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정수 부분 값이 뭐가 나온다? n-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a가 만약에 n자리야. 그러면은 거기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이 n-1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n자리다. 그럼 뭐 일단 두 자리를 볼까요? 두 자리인 수 100, 아니 10, 세 자리를 보자. 세 자리인 수 100을 보자. a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2 나오죠? 자, 즉 세 자리일 때 정수 부분은 뭐다? 3-1인 2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꼭 외우지 않더라도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만약에 a가 10분의 1이다. 그러면 로그 10분의 1.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USB 메모리를 많이 쓰죠. 외장하드도 많이 쓰고 우리 경희고학생들 뭐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파일을 넣고 빼고 할 때 USB 그리고 외장하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USB 메모리에 표시된 용량이 N기가라고 했어요. 그때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인식하는 실제 용량은 뭐다? N 곱하기 이건 10의 2의 10제곱 분의 10의 세제곱이죠. 그거에 뭐 세제곱 뭐 기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N이 64일 때 그때 컴퓨터 운영체제가 인식하는 실제 용량. 자, 실제 용량. 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리고 항상 우리는 힌트를 줍니다. 힌트. 이렇게. 괄호 안에.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힌트를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실제 용량을 구하자. n이 뭐일 때? 64일 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n이 64니까 64 곱하기 자
전체 세제곱. 자, 이것만 계산하자. 그러면 자, 한꺼번에 써주면요. 2에 30제곱, 그리고 2에 6제곱, 그리고 10에 9제곱. 결국 이렇게 나오죠. 뭐가? 우리가 만약에 구하는 실제 용량을 n이라고 두면, 그러면 로그 n을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로그, 자, 2의 24제곱분의 10의 9제곱.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0의 9제곱 이렇게 빼기, 그리고 로그 2의 24니까 24 앞으로 나오자. 자,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 빼기 24 곱하기, 그대로 여기 대입만 하면 되죠. 단 이렇게 설명해 힌트를 넣어 주시고, 그러면 9 빼기 7.224 해서 뭐가 나온다? 1.776이 나온다. 자, 1.776. 어디서 많이 봤네? 여기 776 있잖아. 숫자 배열이 같죠? 이게 바로 숫자 배열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로그 n이 1.776이다. 이 얘기는 0.776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두 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고, 일단 그 다음에 1은 로그 10이니까 상용 로그로 봤을 때 로그 10이고, 자, 0.776은 힌트에서 알려줬듯이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자, 로그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결국 로그 59.7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n이 로그 59.7이므로 따라서 n은 뭐다? 59.7 기가이다. 자, 예제 문제였어요. 예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표, 이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문제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 상용 로그를 우리가 표에서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로그 2.25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왼편에서는, 표의 왼편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2.2까지 이렇게 구해서 가로줄에서 쫙 구해갖고는 오른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세로줄에서는 소수 두 번째 자리 5죠. 여기 5. 세로줄에서는 쭉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 두 값이 어떻게 만나는 곳, 두 값이 만나는 곳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로그 2.25 값은 뭐가 된다? 0.352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숫자 배열이 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225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25 값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2.25에다가 10의 거듭 제곱, 이렇게 10의 제곱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풀 수 있죠. 더하기 뭐다? 10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 정수 부분 2가 되죠. 그리고 소수 부분 뭐? 3522. 이게 정수 부분. 자, 얘는 소수 부분. 됐죠? 그러면 이제 소수점도 한번 살펴보자. 자, 로그 0.0225.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그 값을 보시면
2.25 곱하기 왼쪽으로 몇 칸 갔어요? 2칸 갔죠. 그러니까 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자, 편집점을 지나서 다시 한번 녹화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다시 녹화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중요해요. 자, 상용 로그의 표인데 여기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로그 값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을 n 그리고 소수 부분을 알파 이렇게 놔서 이 알파 소수 부분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하고 1 사이가 되어야 하고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로그 A 값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 양수 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로그 0.0225는 로그 2.25 즉 소수 부분하고 마이너스 2 즉 정수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로그 0.0225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478이 돼요. 이 값이 나오는 로그 옆에 있는 진수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그냥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478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6478이 소수 부분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0을 더한 거니까 그쵸? 어차피 0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정수 부분 그리고 계산하면 소수 부분 0.352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고 이제 수업은 상용 로그 개념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도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8번 문제예요.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2x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3.02x인데 잘못 계산했죠. 잘못 계산해서 3.02에 x 거듭제곱 해서 뭐가 나왔다? 63,1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결국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x값. 첫 번째 뭘 한다? x값을 구하고요. 그 x값을 구한 것을 다시 대입해서 원래 구하려고 했던 3.02x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 옆에는 항상 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3.02의 거듭제곱 x는 63,100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이렇게 되죠. 거듭제곱 앞으로 나가고요.
우리가 로그 6.31을 알고 있으니까 6.31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로그 6.31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요? 4. 그리고 로그 6.31은 0.8. 그리고 로그 3.02는 0.48이잖아요. 0.48x는 4.8이 되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10이 나오고요. 따라서 원래 구하려고 했던 계산 결과는 3.02 곱하기 x니까 10 이렇게 곱해주면 30.2가 됩니다. 그쵸? 자, 마지막 문제까지 잘 따라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리고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 부분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수와 그리고 로그 개념과 그리고 문제 푸는데 정확히 우리가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